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고관절이 찌릿하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몸속 염증은 대부분 조용히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처럼 느껴집니다.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원래 아픈 나이다. 이렇게 넘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작은 신호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자꾸 붓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관절 불편감과 만성 피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집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식초에 이것을 함께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비싼 재료도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평소 고관절이나 관절 불편감 때문에 걷기 힘들었던 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장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알려진 식습관과 영양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식초를 먹을 때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드는 채널 건강한 노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라고 하면 단순히 새콤한 조미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초에는 초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초산은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체중 관리나 식후 포만감과 관련된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식초 하나만으로 모든 병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초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그냥 식초만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자극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식초에 함께 넣는 이것입니다. 이 조합은 속 부담은 줄이고 꾸준히 먹기 편하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식초에 함께 넣어 먹는 것은 꿀입니다. 식초의 꿀? 처음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식초와 꿀을 함께 섞어 먹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초의 강한 신맛을 줄여주고 마시기 훨씬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속이 예민하거나 공복에 자극을 잘 느끼는 분들은 그냥 식초만 먹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꿀이 들어가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꾸준히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꾸준하게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극단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몸에 좋다는 걸 한꺼번에 먹고 며칠 못 가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건강은 결국 오래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정도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이제는 작은 피로도 며칠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속 염증 관리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염증이라는 건 단순히 어디가 붓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계속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관절이 불편하고 자고 일어나도 무거운 느낌이 반복되는 것도 생활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처럼 체중을 오래 버티는 부위는 작은 불편감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좀 뻐근하네 정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걷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위주의 생활이 계속되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초와 꿀 조합 역시 그런 생활 습관 관리의 하나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당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또 식초 역시 원액 그대로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치아 자극이나 속 쓰림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은 좋다는 걸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꾸준히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식초에 꿀을 넣어서 언제 먹어야 가장 좋습니까?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전에 먹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강한 식초를 먹었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식후에 마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하게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목이 따갑고 치아에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오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초 하나만 믿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야식 먹고 움직이지 않고 짜고 기름진 음식 계속 먹으면서 식초만 마시면 몸이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쉬면 괜찮아졌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씩 이어집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관절은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라 체중과 생활 습관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면 몸 전체 균형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걷기, 앉아만 있지 않기, 물을 자주 마시기, 과식 줄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몸 상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식초와 꿀 조합은 이런 생활 습관 속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식초를 먹고 속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 위산 역류가 심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 섭취량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하면 줄이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건강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자극적인 말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관이 뚫린다. 며칠 만에 염증이 사라진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은 단기간에 극적으로 바뀌기보다 생활 습관이 천천히 쌓이면서 변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습관 하나도 꾸준하면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속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조용히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관절이 뻣뻣하다? 쉽게 피곤하다? 손발이 자주 붓는다? 이런 변화들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아프니까 더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면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앉아만 있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관절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은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주변 근육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세 균형도 무너지고 허리나 무릎까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걷기, 식사 후 잠깐 산책하기, 오래 앉아 있으면 중간중간 일어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특히 늦은 밤 야식 습관은
중장년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피로가 심해지고 몸 상태도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움직임, 과식 줄이기, 적절한 수면, 이런 기본 습관들이 결국 몸 상태를 좌우합니다. 식초와 꿀 조합 역시 이런 생활 습관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하려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식초를 너무 진하게 마시거나 과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치아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꿀 역시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 상태를 스스로 살피는 습관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자꾸 피곤하고 관절 불편감이 심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생활 습관을 천천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심한 분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치아가 약한 분들은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는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산 성분 때문에 치아에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충분히 물에 희석해서 먹는 방법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꿀 역시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달다고 해서 많이 넣으면 결국 당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일찍 자는 것. 이런 기본 습관들이 결국 노후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던 것이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훨씬 편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관절이나 관절 불편감 역시 평소 움직임과 체중, 생활 습관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참기보다 생활 패턴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식초와 꿀 조합 역시 어디까지나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정보는 오히려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꾸준함이 가장 강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부담 없이 오래 실천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드는 채널 건강한 노후길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요즘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지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